경찰도 오지 마. 기자회견. 네,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파일을 맡은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입니다. 네,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이신 신장식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금융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회이사 재선임과 배당금 논의를 합니다.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배당금 논의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회이사 재선임을 이어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끝자리 4글자만 3번씩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모펀드 사기 판매 우리은행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선출하라.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즉각 배상하라.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상임대표 모시고 경영진 책임 촉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인펀드 피해자 대표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집안에 갑자기 상흔이 당하셔가지고 못하셨던 양형도 부탁드린다 하시면서 우리 목소리를 꼭 좀 내달라. 제대로 된 라인이 우리은행을 수용을 했지만 문제는 유동을 수용을 했지만 제대로 된 분쟁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자율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기에 의한 책임들을 물을 수 있도록 고소를 하셨습니다. 우리은행은 라인과 관련해서 KBS 보도에 따르면 그 자료에 보면 최소한 4월 이후에 판매한 것은 부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받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우리은행은 계속적으로 나머지 금액들을 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남부는 1년 파는 사모펀드를 6개월짜리로 쪼개서 팔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최소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한 자산처럼 팔았기 때문입니다. 부당권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처벌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국민연금이 작년에는 손대성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고 올해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사회이사 연임에 대해서 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해외기관인 ISS도 국내 자본기관들도 사회이사 연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들은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작년처럼 찬성을 해서 무난히 사회이사들이 연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하면 뭐합니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하면 뭐합니까? 최대 주주인 예보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ISS도 반대를 하고 국내 자본운용기관도 대부분 반대했던 이 안건만큼은 최소한 예보도 찬성을 해서 부결시켜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LF 그리고 라인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로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우리 금융에 가져온 피해는 막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 묻는 것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네,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손태승 회장과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사기 판매 우리금융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해결위에 공익이사 추천하라. 사모펀드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한다. 네, 다음 두 번째 발언입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이신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사모펀드 해결 촉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라인만 판 게 아니죠. DLF가 먼저 팔았고요. 라인펀드도 팔았고 또 많은 사모펀드들을 팔았습니다. 근데 펀드마다 조금씩 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판매 방식이 달랐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참 희한한 펀드가 또 있습니다.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라고, 더 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신용보강보험 100% 가입, 100% 어쩌고 원금 손실이 없는 펀드인 것처럼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험이 커버리지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환매 중단됐습니다. 보험이 100%다 커버가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은행을 믿고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100% 원금 보장 되다 보다 시중은행이 팔았으니까 보험에다 들었다더라 이렇게 믿고 가입했어요. 근데 아무리 자료를 국회에 제출된 자료나 이런 걸 살펴봐도 이 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커버리지가 된다는 것인지 자산운용사들도 몰라요. 우리은행에 이 상품을 납품했다는 자산운용사도 물어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보험이 커버리지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품을 마치 100% 원금 보장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우리은행이 판매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요. 우리은행에 묻겠습니다. 그 소위 신용보강보험이라는 게 커버리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 것이, 이거는 피해자들은 기망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상 이렇게 저렇게를 떠나서 가입자들은 우리은행을 믿고 신용보강보험에 100% 커버리지가 된다라고 믿고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자들 입장에서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쟁점은 차치하고요. 자,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는데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경영진이 비이자소득, 비이자수익 강조하고 KPI 고가, 비이자 사모펀드 많이 판 사람들한테 고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쥐어짜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애꿎은 PB들만, 왜 애꿎은 데스크에 있었던 사람들만 피해자들에게 시달려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왜 경영진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은행에 있는 PB들이나 사원분들도 피해자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물론 개인적인 일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그렇게 판단하고 경영방침 정했고 인사고과에 비이자 수익 많이 올린 사람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경영진이, 이 사모펀드 사태는 경영진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경영 책임을,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주총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이 고객들을 내부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기망해서 펀드를 판매한 정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손태승 회장과 권광석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오늘 반드시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사기 판매 손태승 회장 규탄한다!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기 판매 우리은행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다음 세 번째 발언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환 원장님 모시고 국민연금 공익이사 추천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신동환 간사입니다. 지난해 어제 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 장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우체경고의 징계를 받고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어거지로 회장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이 손태승 회장을 호가호위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사진의 연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그리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안건이 전혀 없다가 2019년 10월에 고객자산관리 리스크관리라고 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보호에는 안중도 없다가 DLF 라인 사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를 무마하려고 안건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들 과연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또 주요 의결권 행사 기관들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과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등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